오늘은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육수를 끓일 때 적당한 시간과 온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험 케이스는 총 9개로 휴대용 버너에서 강불, 중불, 약불에서 각각 1시간, 2시간, 3시간씩 끓여봤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육수를 끓일 땐 오래 끓이는 게 좋을까요? 끓일 때 불의 온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끓일 물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육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 대한민국 1인당 육류 소비량 데이터를 보면 30.1kg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돼지고기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15.7kg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닭고기보다도 약 2배가량 높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돼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가축은 아니었습니다. 농사에 도움을 주지도 그렇다고 집을 지키지도 못하고 닭보다도 투입되는 사료 대비 고기 전환 효율이 낮았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이유조차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키우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나 인분을 먹여 키우다 보니 역한 냄새가 나는 게 돼지고기의 특징이었고, 이런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다 보니 공급도 없었고 하다못해 기록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집필한 음식 딩이방에는 개고기에 관한 요리법은 10가지인 것에 반해 돼지고기 요리법은 고작 2~3개가 전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1960년대에 소고기 파동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소고기를 대신할 수 있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돼지 축산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맞이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사료로 돼지를 키우게 됐고, 수태지는 거세를 시켜 관리하다 보니 돼지고기에서 났던 역한 냄새가 사라지면서 돼지고기를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978년에는 다시 한번 소고기 파동이 일어났고, 우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마침내 국내에서는 돼지고기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돼지고기는 목살, 등심, 안심, 갈비,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등 부위를 크게 7가지로 나눠 관리하며 부위마다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앞다리살은 전지라고도 불리는 어깨 부위의 고기로 외관상 붉은색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운동량이 많고 지방이 적어 퍽퍽하거나 질긴 부위로 알려져 있지만, 앞다리살 중에서는 지방이 꽤 있는 부분도 있고, 이로 인해 찌개, 볶음, 구이, 찜 등등 웬만한 요리에는 모두 사용 가능한 만능 부위로 소문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다리살은 삼겹살과 목심, 항정살, 갈매기살 등등에 가려져 관심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돼지고기를 정육했을 때 뒷다리와 삼겹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부위가 앞다리살인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량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앞다리살을 구매할 때 이 4가지 정도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의 색입니다. 같은 돼지고기일지라도 부위별로 색 차이가 나는데, 돼지의 앞다리살만큼은 돼지의 등심을 닮은 분홍색보다는 밝고 선명한 적색을 띠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배합 정도입니다. 지방이 없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지방이 적당히 있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면 앞다리살을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핏물이라고 말하는 액체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포장지 내에 고여있는 수분은 상온에 방치한 지 오래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수분은 식품이 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탄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돼지고기일수록 탄탄한 탄력보다는 물컹물컹한 경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탄력이 있는 고기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손질되지 않은 덩어리 형태의 돼지 앞다리살을 샀다면 크게 박살 부위와 꼬리, 부채살 부위, 사태 쪽 부위로 나눠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돼지 앞다리살은 만능 부위라고 설명드린 만큼 이 지방이 붙어있는 꼬리, 부채살은 구이나 수육에, 살코기 위주로 구성된 박살이나 사태 쪽 부위는 찌개, 볶음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질법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자세히 나오니 이 영상이 끝난 뒤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다리살은 방금 전에 언급한 구이, 수육, 찌개, 볶음을 제외하고도 다른 부위와는 차별화되게 사용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육수입니다. 물론 돼지 육수를 끓일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 돼지 사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살코기까지 먹는 국밥류의 음식을 생각해보면 이 앞다리살 또한 육수를 끓일 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돼지고기로 육수를 낼 때 발생하는 맛있는 맛은 글루탐산과 이노신산, 그 중에서도 주로 이노신산에 의해 발생하는 맛이고, 이로 인해서 돼지고기로 육수를 끓일 때 진한 감칠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정도로만 알아두며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우마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3대 고기라 부르는 이 소, 돼지, 닭 중에서 이노신산이 가장 많이 있는 고기는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이 구이든 육수든 다 사용하고 남은 고기는 표면의 수분을 말끔히 제거하고 7일 이내에 다 먹을 것 같다면 잘 밀봉하여 냉장 보관을, 소진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 같다면 일회 사용량에 적합하게 소분한 후 랩 등으로 공기를 충분히 차단하여 냉동 보관하면 됩니다. 밀봉을 잘 하지 않으면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서 맴도는 냄새가 고기에 배어 고기에서 잡내가 날 수도 있고, 표면이 말라 품질이 저하되거나 산소와의 접촉으로 산패될 수도 있으므로 밀봉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돼지고기, 그 중에서도 이 앞다리살을 이용하여 육수를 끓일 때 적당한 시간과 온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실험 케이스는 총 9개로 휴대용 버너 기준으로 강불, 중불, 약불에서 각각 1시간, 2시간, 3시간씩 끓여봤습니다. 앞다리살은 지방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각 케이스마다 최대한 같은 비율로 섞어 준비했고요. 고기 400g과 물 4리터 배합으로 육수를 끓여봤습니다. 이 외의 실험 조건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두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개별 평가와 종합평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개인적으로 느낀 인사이트까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한 가지 특이사항을 공유해 드리자면, 강불에서 3시간 끓이기로 한 케이스 3번은 육수가 모두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시간 25분만 끓이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 1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케이스 1번은 약불에서 3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육향은 거의 없는 편이고, 맛에서도 고기 육수보단 고기를 잠깐 삶았던 물 정도를 마시는 것처럼 고기의 풍미가 매우 옅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물에 가까운 맛이어서 육수로서는 활용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스 4번과 7번, 다시 말하자면 이 약불로 끓인 케이스 모두 케이스 1번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고, 더불어서 케이스 7번처럼 똑같이 1시간 동안 끓인 케이스 8번과 9번도 불의 온도에 따라 풍미가 조금씩 강해졌을 뿐이지, 이 케이스 1번과 케이스 7번과 드라마틱하게 차이나는 특징을 갖고 있진 않았습니다. 케이스 2번은 이 중불에서 3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향에서는 고소한 육향을 제법 진하게 느낄 수 있었고, 맛에서도 진한 고기의 풍미와 감칠맛을 묵직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고기의 기름도 육수에 많이 녹아나와서 다소 느끼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케이스 3번은 강불에서 3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불판에 노릇하게 잘 구운 고기 마냥 고소한 육향과 감칠맛을 정말 진하게 가진 게 특징입니다. 한 가지 신기했던 점으로는 간을 맞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짠맛이 느껴졌다는 건데, 앞서 언급한 감칠맛이라든지 짠맛, 고소한 풍미 등이 강렬하지만 모두 잘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게 시음했습니다. 수율이 정말 안 좋고 거의 버터 마냥 기름이 많이 녹아나왔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으나 오늘 케이스 중에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케이스 5번은 중불에서 2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살코기는 아니지만 살코기를 먹는 듯한 정도의 강도로 고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름이 살짝 떠있긴 했지만 기름진 맛 없이 담백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맑고 가벼운 육수를 원한다면 괜찮은 케이스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살짝 아쉬운 깊이감을 가진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케이스 6번은 강불에서 2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전체적인 특징은 이 5번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육수를 원하지 않는, 다시 말해 진한 풍미의 육수를 원하는 사람들도 아쉽지 않을 정도의 진한 고기의 맛과 향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맛이 진한 건 케이스 3번이지만 수율을 비롯한 효율을 따져 베스트를 고르자면 케이스 2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맑은 형태의 육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한 맛을 느끼고 싶은 분에게는 케이스 6번을, 반대로 맑은 형태의 육수만큼이나 가벼운 육수의 맛을 느끼고 싶은 분에게는 이 케이스 5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실험으로 얻은 인사이트로는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닭 육수도 마찬가지이긴 했지만 돼지 육수는 더욱 이 약불에서 맛을 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돼지고기로 육수를 끓일 때 최소 중불에서 끓여야 풍미를 은은하게나마 낼 수 있겠다라고 느꼈고,
이 둘째는 돼지고기 육수의 맛은 시간과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실험했던 다시마 육수에서는 끓이는 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짠맛이 강하게 나와서 시음하기도 힘들었는데 돼지고기는 지방이 있어서 그런지 짠맛과 더불어 고소한 맛도 많이 나와 정말 진한 감칠맛으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오늘의 결과와 인사이트는 돼지고기 400g에 물 4리터의 비율 그리고 휴대용 버너를 사용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값이고 맛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다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기준, 오늘 저의 결과를 0점 조절하듯이 기준으로 잡는다면 육수를 끓일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고요.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끓인 육수에 궁금한 점 또는 실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때에도 언제나 댓글 환영하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요.